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익필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인 파산관제인 직무편람 중 부인 대상 증여를 보겠습니다. 증여는 상당히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증여는 무상행위로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킨다는 점에서 부인권이 대상이 되는 점에 별다른 이의가 없다. 자기 재산에서 공짜로 타인에게 이전시키는 행위죠. 그걸 증여라고 합니다. 부동산을 넘기는 경우, 그 다음에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 이런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증여가 문제되는 사안은 대부분 친인척이나 지인에 대한 증여가 이뤄진 경우이므로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된다는 판단이 내려진 경우 채무자와 상대방에게 임의이행을 권유한 것도 사건이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게 부동산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죠. 그런 경우는 이제 간혹 있습니다. 이혼하기 전에 배우자한테 증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매를 가장하지만 또 증여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문제가 되는 게 금전을 증여하는 겁니다. 다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채무자가 이제 채무 초과가 돼서 지급불능 상태에 이르렀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한 2, 3천 정도의 돈을 유일한 재산입니다. 보증금 외에 빚이 한 몇억 돼요. 근데 그 당시에 자녀가 결혼을 한다. 그럴 때 그 2, 3천을 도와준 행위가 과연 엄밀한 게 증여지만 그런 경우는 이제 상당성 있는 행위로서 그 부인 청구를 안 하는 경우도 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증여의 특수한 경우가 이제 그 헌금이죠. 헌금. 교회라든가 이제 사찰에 시주하는 경우. 종교 헌금에 대해서도 좀 과도한 경우가 발생한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도 이제 종교의 어떤 특성을 고려해서 부인 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증여는 실질적으로도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으므로 그 엄밀하게 조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금전 같은 경우는 계좌 내역을 이제 띄워보면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같은 것도 이제 금액이 작기 때문에 쉽게 증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고차죠, 물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보험 같은 것도 그 계약자를 아예 변경하는 경우도 있죠. 그것도 일종의 증여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거를 계약자를 변경하는 경우도. 그래서 증여는 무상행위라는 측면에서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 파산에서 상당히 꼼꼼하게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채무자 입장에서도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서 대응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